안녕하세요. 토토요레카 토레카입니다. 성폭행, 음주운전, 마약 등 요즘 TV에선 유명인들의 범죄 이야기로 시끌시끌합니다. 스포츠스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스포츠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스포츠맨십. 하지만 이것이 코트에서만 보여지는 두 개의 가면이라면 소름이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스포츠스타 국내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은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이 많아 범죄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죠. 첫 번째 선수는 범죄두의 시초라고 불리는 전 두산 베어스 선수이자 무면허 뺑소니 과실치사범 이종민입니다. 그는 오비베어스에 입단해 점차 성장하는 모습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으나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됐습니다. 95년 이종민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는데요. 이 당시 그는 면허조차 없는 무면허 운전 중이었기에 지뢰겁을 먹고 문을 잡고 있던 의경을 그대로 매달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에 매달린 의경을 떨쳐내기 위해 차를 지그재그로 몰며 의경을 떨어뜨렸고 21살의 청년 의경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마주오던 차에 치여 숨지게 됩니다. 이 당시 의경을 매달고 내달린 거리는 무려 170m였다고 합니다. 그대로 도주하던 이종민은 앞차를 들이받고 결국 쫓아오던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힙니다. 구속된 그는 무면허, 공무집행방해, 뺑소니,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만기 출소한 뒤 아무렇지 않게 팀에 복귀하며 심지어 커리어 하이까지 기록하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그가 야구계를 떠난 이유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기량 저하와 경쟁에서 밀려서라는 건데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은퇴한 이종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서 야구 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개소름이네요. 축구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한때 한국의 비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김동현 선수입니다. 신인왕 후보까지 언급될 정도로 뛰어난 유망주로 평가받으며 해외리그 진출까지 했던 그는 선수 시절 내내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며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승부조작에까지 손을 대며 제명을 당하는데요.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은 모의는 했으나 가담을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발뺌을 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 꼬리를 잡히고 말았죠. 이 사건에서 김동현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수철 상무감독에게 근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수철 감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수철 감독의 아들까지 대학 진학이 취소되었으며 이 감독은 승부조작 불명예와 재정난에 시달리다 2011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 김동현 선수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부조작 사건 1년 후인 2012년 다시 한번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반성은커녕 정신 못 차리고 사업을 벌이다 빚이 늘어나자 부녀자 납치를 하게 된 사건으로 말이죠. 이 사건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 선수도 가담했습니다. 이 둘은 상주에서 함께 뛰며 친해졌고 같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빚으로 인해 돈이 필요해진 이들은 청담동의 한 빌라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차량을 탈취해 납치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동하던 중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극적으로 여성이 탈출하며 경찰에 신고해 20여 분 만에 검거되는데요. 여기서 어이없는 건 혐의들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미킴 김동현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강력범죄를 벗어나 직접 살인까지 저지른 정말 인간이 아닌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농구 선수 정상원입니다. 경복고 시절 방성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대학 진학 후 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팀을 바꾸며 적응을 하려 했지만 끝내 섞이지 못하며 선수의 길을 접게 되죠. 은퇴 후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폐차 관련 사업을 하던 정상원. 문제의 발단은 아내의 언니 처형과의 갈등에서 생깁니다. 평소 빈둥거리는 정상원을 못마땅해 하던 처형은 독서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이 많던 그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캐리어에 시신을 넣고 인근 야산에 안매장을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얼마 후 그는 처형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판매한 것이 포착돼 결국 구속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감형을 받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내가 부탁을 했다, 우발적인 범죄였다며 항소까지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죠. 한때 농구 천재라고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그는 결국 잔인한 살인범이 되어 20년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고의 흉악범죄 선수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 선수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로 90년대 타이거즈의 핵심 선수였던 이호성은 야구 수재로 불리며 꾸준한 활약을 해오다 2001년 은퇴를 합니다. 은퇴 후 호성 웨딩홀을 차리며 웨딩 사업에 뛰어들어 연간 7-80억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호성의 몰락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웨딩 사업으로 잘 나가던 그는 사전조사 없이 빚까지 내며 무리하게 경마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100억 이상의 초대형 부도를 내고 사업을 말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가 어떤 짓을 벌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는 2년간 교제를 해오던 김씨의 돈을 노리고 내 모녀를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무섭고도 잔인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을 마음먹은 그는 먼저 집에 있던 김씨와 둘째, 셋째 딸을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이후 그는 친구를 만나고 있던 큰딸을 유인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죠. 내 모녀를 살해한 그는 사체를 가방에 나눠 담은 뒤 인부들을 고용해 아버지 묘 근처에 땅을 파괴하고 구덩이에 직접 가방을 묻습니다. 범행 후 시간이 흐르며 경찰이 CCTV와 지인들의 증언들로 자신을 압박해오자 결국 그는 성수대교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정황상 가장 큰 이유가 금전으로 꼽히지만 그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어 정확한 살해 동기가 모호하며 그에겐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있고, 이외에도 많은 의문이 남는 사건인데요.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이호성 또한 체포 전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의문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됩니다. 선수 시절 화려한 실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스타 이호성의 빈소에는 조문객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며 초라하게 장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참담하고 암울한 주제였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사회적으로 더 견고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제도가 생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